이 차를 마실 때마다 느껴. 오늘도 내 몸이 나를 기다려줬구나. 참 멋진 말씀입니다, 어르신. 그래서일까요? 미니 선생님의 신장은 아직도 젊습니다. 선생님, 이 차는 병을 고치지는 않지만 아,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생강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고 평범한 뿌리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생강. 오늘은 그 생강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장을 해치는 독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차이는 바로 생강차를 마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가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길과 신장을 해치는 길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아직도 71세의 박지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겨울 아침을 기억합니다. 서울의 찬바람이 매서웠던 날, 그는 손에 김이 나는 생강차를 들고 제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의 김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현우 선생님, 저는 그냥 생강차만 마셨는데요. 왜 이렇게 신장이 약해진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똑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병이 안 온다고 믿지만 그들이 마시는 방식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드시나요? 네, 아침마다요. 맵고 진하게 끓여서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많이 안 마십니다. 밤에 소변이 많아질까 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강은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진하게 끓이거나 오랫동안 끓이거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순환이 느려집니다. 결국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박지훈 씨는 처음엔 단지 피로감과 약간의 부종, 그리고 잦은 소변만 있었지만 몇 달 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돌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가벼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한국노인연구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며 매일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마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박지훈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생강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에게 저는 전주의 미니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차를 들으며 몸의 소리를 듣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미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강차를 만듭니다. 나는 병을 고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루 더 살아준 것에 감사하며 마십니다. 올해 85세인 미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신장이 아주 건강합니다. 검사 결과는 마치 50대 초반의 수치를 보입니다. 그녀는 어떤 보약도 먹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올바르게 끓인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을 지켜왔을 뿐이죠. 이야기를 들은 박지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날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강차는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마셔야 합니다. 좋은 습관도 잘못 사용하면 신장에 짐이 됩니다. 2달 뒤 그가 다시 진료실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부종이 사라졌으며 신장 수치는 뚜렷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생강차를 진하게 끓이지 않고 물도 충분히 마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유시에 미노시에 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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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변화는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줬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 혹시 지금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거나 손발이 차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당신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왜 생강차가 신장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지, 직접 우린 차와 시중 생강차 중 어떤 것이 몸에 맞는지, 생강을 다른 재료와 함께 마실 때 효과를 배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차를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수칙. 이 모든 것은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다시 건강과 평온한 노년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니 할머니처럼 신장을 지키는 생강차 비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이현우였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오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당신의 신장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날 진료가 끝난 뒤 박지훈 씨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아침에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얇게 썬 생강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이번엔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생강차를 제대로 마시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전보다 훨씬 건강했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몸이 진짜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문득 미니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강은 좋은 친구 같아요. 제대로 대하면 평생을 지켜주지만 잘못 다루면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남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강차는 신장을 회복시킨다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생강성강이라 부릅니다. 온중산한, 운종산한, 회양구역, 회영존이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을 순환시켜 신양신염을 보하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야간뇨가 많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장기들, 특히 간과 신장은 마치 기름칠된 톱니바퀴처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피가 탁해지거나 노폐물이 쌓이지 않아 기계가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한국, 일본, 미국의 여러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긴거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신장 세뇨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둘째, 항산화 효과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셋째,
혈당을 완만히 낮춰 사구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넷째,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의 해독과 여과 능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니지만 신장을 보호해주는 자연의 수호자입니다. 신장이 더 가볍게 일하고 덜 피로해지며 노화를 늦출 수 있게 돕는 존재죠. 기억에 남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63세의 최선자 씨. 허리 통증과 발 부종으로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장기 복용 약물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즙을 섞은 연한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3달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전보다 따뜻해졌어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해버런다이 몸은 한도라먼 나이 넣어서 한도라 나이 먼담.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며 심박이 안정되고 몸속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퍼집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약보다 나은 자연요법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차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이 생강차는 맵고 진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오래 끓이는데 이때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열성이 훨씬 강한 물질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로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생강차를 진하게 마시면서 물을 따로 안 마시는 것입니다. 70세의 김대석 씨가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진한 생강차만 마시고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죠. 몇 달 후 어지러움과 피로를 호소했고 검사 결과 혈액 농도가 높아지고 신장 여과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묽게 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게 하자 8주 만에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생강차는 자연의 선물이지만 몸을 모르면 그 선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신장은 두 번째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펌프질한다면 신장은 그 피를 걸러냅니다.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피를 여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짠 음식을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거나 자극이 강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신장은 그만큼 더 무거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생강차는 신장의 일을 덜어주고 혈류를 개선하며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지만 반대로 마시면 가장 먼저 신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세요. 밤늦게 마시지 마세요.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00도 끓는 물 대신 70, 80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진저롤이 안정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충분히 물을 마셔 체내의 수분 균형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매일 약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장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죠. 생강차도 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진심으로 이해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스스로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내 신장이 피곤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의 농담 같던 말은 사실 아주 옳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에게 생강차는 약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의학의 힘은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적당하고 알맞게 우린 생강차 한 잔이 약 한 통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관찰 끝에 박지훈 씨의 건강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한 문장. 오늘도 생강차도 나도 모두 건강합니다.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에게 생강차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조용한 아침의 의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요즘 시중에 파는 생강차가 많잖아요. 30초면 타 마실 수 있고 꿀맛이나 레몬맛, 인삼맛도 있다는데 그런 제품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주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아침마다 생강을 썰고 끓여서 걸러내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대의 삶은 더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시중의 생강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수제 생강차,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산업형 생강차. 예전에 미니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꿀과 함께 우려 마셨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내 손으로 차를 우리면 향기, 온기, 아침의 숨결이 느껴져요. 마치 생강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생강의 천연 성분을 온전히 보존하고 맛이 부드럽고 자극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진저롤 함량이 높아 염증 완화와 신장 보호에 탁월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생강을 끓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산업형 생강차입니다. 분말, 티백 또는 시럽형 농축액. 저는 연세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수제 생강차와 시판 농축 생강차의 성분을 비교하는 실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수제 생강차에는 진저롤이 풍부했고 농축형 생강차에는 쇼가올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첨가물에 있었습니다. 많은 산업형 생강차에는 정제당, 인공 감미료, 합성 향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죠. 저는 예전에 한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꿀 생강차라고 적힌 시판 제품을 매일 마셨는데 결과적으로 혈당이 오르고 신장이 피로해졌으며 간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훈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판 생강차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정제당이 없고 방부제가 없으며 진짜 생강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맛이 지나치게 달거나 맵다면 향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구팀과 함께 절충형 레시피를 실험했습니다. 절반은 꿀에 템 신선한 생강으로 만든 수제차, 절반은 무가당 농축 생강액으로 빠르게 우려낸 차. 이 두 가지를 섞어 2달간 마신 결과 참여한 고령자들의 염증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산업화가 건강의 적은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건강을 돕는 도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만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제 생강차는 15분이 걸리지만 시판 생강차는 단 30초면 됩니다. 만약 그 15분 때문에 아예 마시지 않게 된다면 그 30초짜리 습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니 할머니께 들려드렸더니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뭐든 천천히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라요. 포장된 생강차라도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면 괜찮아요. 단 마실 때 감사한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되죠.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강차가 수제냐 기계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두르며 마신다면 아무리 손수 끓인 차라도 마음이 불안한 몸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신다면 단순한 분말차 한 잔도 하루를 위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3번 신선한 생강과 꿀, 따뜻한 물로 수제 생강차를 우려 마시세요. 바쁠 때는 무가당 천연 분말이나 식품 안전 인증이 된 농축 생강차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거나 가득 찬 상태에서는 마시지 마세요.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박지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귀한 건 차가 아니라 그 차를 마시는 나의 습관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강차가 수제든 산업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 건강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 가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건강은 단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제가 박지훈 씨에게 수제 생강차와 시판 생강차의 차이를 알려드린 후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차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잔 속에는 옅은 황금빛 차, 얇게 썬 레몬 몇 조각, 그리고 꿀 거품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현우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예요. 생강, 레몬, 꿀을 섞었더니 훨씬 부드럽고 속이 따뜻하지만 열이 오르지 않네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강은 아주 유연한 약재입니다. 다른 재료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 한 조각은 그냥 생강 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약이 될 수도 있고 보양차가 될 수도 있으며 잘못 다루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와 아나, 미나, 미수와 미수와 비수와 아나라고 첫 번째로 제가 노인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조합은 생강 더악스 꿀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도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온 가장 고전적인 레시피죠.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생강의 자극적인 매운맛을 완화하며 아침에 몸이 천천히 깨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면 꿀은 그 온기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둘이 만나면 하룻밤의 긴 정지를 깨우는 천연 연료가 됩니다. 권장 비율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생강 3조각 더하기 꿀 1작은술 더하기 75도 정도의 따뜻한 물 150ml. 아침 식사 20분 전 혹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손발이 차거나 자주 피로하고 가벼운 관절통이나 혈액순환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미니 할머니는 3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내 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 단순한 말 속에 양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병을 피하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삶을 느끼기 위해 마신다는 것. 두 번째 레시피는 생강 더하기 레몬입니다.
식후에 졸리거나 몸이 무겁고 혈중 지방이 높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과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생강과 만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소화가 촉진되며 내장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2조각 더하기 레몬 2조각 더하기 따뜻한 물 200ml. 기호에 따라 꿀을 약간 넣어도 됩니다. 다만 공복에는 마시지 마세요. 레몬의 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가을 아침, 미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날이 춥고 속이 더부룩해서 간과 위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레몬 생강차를 마셔요.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씩 차를 음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몸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세 번째는 생강 더하기 계피 조합입니다. 손발이 늘 차거나 혈압이 낮고 60세 이후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한의학에서 계피는 기혈을 순환시키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안정시키며 말초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둘이 만나면 몸속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따뜻함을 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이 어렵거나 늘 추위를 느끼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생강 2조각 더하시 계피 1조각 더하시 따뜻한 물 250ml. 10분 정도 우려내고 꿀을 약간 넣으면 마시기 좋습니다. 단, 열이 있거나 인후염이 심할 때 또는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 더그인 3입니다. 병후 회복기나 쉽게 피로하고 불면이 잦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인삼은 기를 보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인삼의 유효 성분이 몸속 경락으로 잘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심장수술 후 체력이 떨어진 68세 한승자 씨는 매일 아침 연한 인삼 생강차를 마시면서 한 달 만에 몸이 맑아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을 줄이고 냄새나 소화 문제를 완화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생강 더하기 들깻잎 시소 조합을 추천합니다. 시소는 항균 작용과 해독 작용이 있으며 생강과 만나면 혈액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커집니다. 따뜻한 시소 생강차 한 잔은 노인의 숙면을 돕고 야뇨를 줄이며 아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어떤 조합이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몸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미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 들면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올바르게 끓인 차 한 잔과 평온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강차는 단순한 음료일 뿐이지만 자신의 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한 잔이 따뜻한 사랑이자 가장 부드러운 약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 다시 만난 박지훈 씨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생강차 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대로 마신다는 게 어떤 건지요? 아침마다 생강차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치 제 몸의 생명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박지훈 씨 같은 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단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올바른 생강차 습관은 신장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생강차를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은 아침과 식후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아침 식사 15, 20분 전에 마시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후 1시간 뒤가 좋습니다. 단, 밤 8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은 하루에 생강 생조각이 3개 정도 혹은 무가당 천연 생강차 1포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겁고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이 있거나 위궤양이 심한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 임신 초기 여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 이병호 씨, 74세는 매일 진한 생강차를 반 리터씩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면 건강해지겠지라고 믿었죠. 결과는 위험 불면 저혈압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200ml 정도의 연한 생강차에 꿀을 살짝 타서 마시도록 권하자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생강 한 조각은 몸을 살리지만 한 뿌리는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다.